교양을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것이 이게 최종적인 문제입니다. 최종적인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대한민국 국민 교양의 수준인 것입니다. 즉 무례한 사람, 예절 없는 사람은 법을 안 지킵니다. 그런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깽판 세력, 건달꾼, 사기꾼들이 민주주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국민들은 이용만 당합니다. 이용만 당해요. 민주주의라는 것을 잘못하면은 국민들의 수준이 미달된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하면은 그 민주주의는 틀림없이 사기꾼과 선동가들이 가져가서 노는 게임이 되어버려요.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죠. 세계에 그런 나라가 몇 개 있어요.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끼리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가 그렇습니다. 남미. 필리핀이 그래요. 파키스탄이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 가면 민주주의 한다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지주계급. 농지계획이 안 돼가지고, 아니, 지주계급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그 사람들이 장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신문사를 운영하고 해가지고, 맨날 자기들끼리만 정권을 주고 받으면서 국민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이 출발한 필리핀의 민주주의, 파키스탄의 민주주의, 남미의 민주주의는 저런 식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최소한 일본, 유럽, 미국 수준의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어디에 있느냐? 근원적으로는 국민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국민들이 예절을 안 지킨다. 국민들이 법을 안 지킨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또 국회의원, 대통령이 잘못해도 가만히 있다. 또 자기가 챙길 때는 일단 반대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반대한다. 화장장 만드는 것도 반대. 뭐 쓰레기 소각장 만드는 것 반대. 공익시설은 무조건 반대해가지고 반대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개인 욕심은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공익과 국익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발전은 없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한국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다. 북한을 통해서 한국을 응징할지 모른다. 절대자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있습니다.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노상방뇨를 한다든지 남한테 피해를 끼친다든지 하면은 왜 유치장에 들어가서 벌금 물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경범죄. 그 사람들이 참 무례한 사람이죠.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인구 비례로 일본의 40배랍니다. 40배나 된다. 그거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통계를 보니까 제가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났구나. 이런 식으로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 한국에서 맨정신으로 살아가야 참 힘든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맨정신으로 살아가야. 목욕탕에 가서도 기차간에 지하철에 불법 주차 이런 걸 보면은 그런데 이 국민교양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은 지도청이 솔선수범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지도청이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지도청의 솔선수범을 어려운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그러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불란서 말인데 고귀한 사람일수록 의무를 다해야 된다. 유럽의 민주주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원칙이 이미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더 따지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군대 안 가면은 최소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나올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이 장사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돼 있어요. 우리나라 요새 병역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통계가 나오고 보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좀 출세를 해요.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다 핵심적인 자리에 국정원장 다 군대 갔다. 저는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보이는 군대 안 갔다 온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한국과 같은 이 분단국가에 있어서는 군대 안 갔다 온 것은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군대 경험을 안 했다는 것은 다른 경험으로 메울 수가 없어요. 내가 군대 3년 동안 안 갔다 왔으니까 회사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보충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군대 체험은 달라요. 이것은 총을 잡고 목숨을 걸고 적과 상대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열심히 강한 담을 세워가면서 돈 버는 행동하고는 다릅니다. 직접으로. 그래서 애국심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적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공직자에 가는데 매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나라에서는 군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기피를 했던 다른 사유가 있었던 최소한 국방장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돼요. 총리는 대통령이 죽으면 유고 상태 때 군 통수권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국군을 통수한다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 유럽 같은 국가 말고도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 같으면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상식인 것입니다. 상식. 예, 근데 1914년, 1910년 영국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져 가지고 처음으로 뉴욕을 향해서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타닉호라는 영화 보셨죠? 영화. 중간에 빙산하고 부딪혀서 침몰을 했습니다. 침몰을 하는데 이 배를 근사하게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구명정이 부족했어요. 당시에 승객이 2,200명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울 수 있는 구명정은 천 한 반밖에 안 됐어요. 1,000석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1,000명은 배가 침몰하는데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누굴 태울 것이냐?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관습이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먼저 태웠어요. 질서정연하게 탔습니다.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그 승객의 남자 중에서 살아난 사람은 20%가 살았어요. 여자 어린애는 70%가 살았어요. 질서정연하게 차례를 기다리면서 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휘한 선원들은 다 죽었습니다. 선원들은. 거기서 악단이 있었습니다. 악단이 8명이 악단이 있었어요. 갑판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를. 배가 침몰할 때까지 한 2시간 동안 연주를 했어요. 찬송가를 연주를 했습니다. 왜 연주를 하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음악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무질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연주를 하다가 그 8명이 배가 침몰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거기 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천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비행기가 없을 때요. 영국과 미국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족들이고 부자들이었습니다. 엘리트였어요. 하버드 대학에 가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하버드 대학의 와이거너 도서관이라고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을 지어준 분이 바로 아들이 그 타이타닉호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돌을 가지고 내는 것 가지고 지었어요. 부자들이 탔습니다. 그 부자들은 오히려 자리를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했습니다. 부인하고 다 부인은 태우고 자기는 안 타고.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제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1975년 4월 30일에 월맹군이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4.20의 그 독립군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드디어 월남전이 끝나고 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적화.